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오늘은 도서관 밖 세상은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사서들이, 물론 사서라는 직업이 정의된 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사서의 일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서라는 직업이 아니라 사서라는 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문헌정보학을 마치고 사서 자격증을 받으면 사서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이제 사서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왜 도서관은 사서 안에서만 일을 하지? 라는 어떻게 반성적 얘기도 하고, 좀 우리의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정보경영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보경영론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보센터 경영론이라는, 소위 옛날에 이제 도서관 경영론이겠죠. 이 과목을 처음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경영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도서관의 업무 편람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서의 업무를 잘 정해 놓은 것이겠구나. 그것도 사서가 전문직 사서로서의 일, 또는 행정직 말단 사서의 업무 편람. 왜냐면 사서가 승진해서 과장도 되고 관장도 되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관장의 직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서들의 업무는 이런 것도 있고, 도서관 업무는 이렇더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충격을 받게 돼서, 도서관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거냐, 아니 사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름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던 과목이 정보경영론이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도서관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많은 사서가 있든 이용자는 도서관에 가서 만난 첫 번째 사서, 어떤 사서가 됐든 그 사서를 만나는 순간 그 사서가 곧 그에게는 도서관이다. 그로부터 도서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고 도서관 자원을 이용하는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서다. 근데 정작 도서관에서 사서는 기능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 업무, 정리 업무, 수서 업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 업무에서는 책을 분류, 목록하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문헌정보학에서 도서관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분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수서 업무에서는 주로 책을 구입하고 수서 등록하는, 소위 그 등록대장을 만들어서 자산 등록하고 그걸 관리하고 청사 관리하고 예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주어진 일이고, 이제 열람 업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열람 업무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람 업무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키는 일, 북키퍼들, 열람실에 책을 지키는 정도, 뭐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라 라는 상징적인 도서관상을 만들어내는 자리. 그래서 그게 싫어서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것이 정보가 뭐고,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는 뭐고, 지식은 뭐지? 라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역사적 얘기와 사서라는 얘기들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들이, 저널이라는 것들이,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 방향이 옳은가? 그게 진정한 전자도서관인가? 뭐 이런 얘기에 아울러서, 그런다면 사서는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지식을 얘기하는데 진정 지식을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지식에 대한 얘기들이 아무도 없을까? 있더군요. 소위 경영학한 친구들에게서 지식 경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말하는 지식과 문헌정보에서 말하는 지식은 약간 결이 다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속에 담고 있는 그 범주, 컨텍스트가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지식은 공개되어지고, 잘 정제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잘 활용되어진 그런 데이터, 셋.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경영에서 말하는 지식은 굉장히 로우 데이터에 가까운,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의 노하우, 공개되지 않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지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범주 안에서 뭘 넣냐면은 개인적인 노하우를 많이 이제 집어넣고, 그런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의 자본으로,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가 기본적인 지식 경영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경영이라는 말 듣고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은, 저 친구들도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네. 우리도 지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이 지식 경영이지 뭐. 하고 그대로 스스럼 없이 지식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내 경영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에서 말하는 웨어하우스가 도서관이 되고, 도서관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경영은 말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쉽게 얘기하면 암묵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조직만이 알므로써 어셋, 하나의 자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자산적 가치를 갖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서 내부 조직에서 그걸 지식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직공 하나가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분량률도 적어. 근데 다른 직원들은 분량률도 많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죠. 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잘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 시각에서는 저 친구 갖고는 저 노하우, 어떻게 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분량률을 줄일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원들이 다 공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분량률을 줄인다면 회사에 도움이 될 텐데,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회사의 지식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보너스를 준다든가,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암묵적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유하는 방법도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소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부임토를 하는 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죠. 아니면 암묵지를 형식지화 시킨 다음에 그 형식지를 조직 내에서 유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암묵지를 형식지화 시킬 때 장점이 뭐냐면, 그 형식지를 필요로 하는 공간 이상의 공간에서 그것이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인 3M에 대한 얘기입니다. 3M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한 연구실에서 잘 붙는 종이 테이프, 풀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기록하고 그 과정을 알려주고 그것이 회사 내에서 공유되다 보니까 다른 쪽 부서의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끌어다가 뭐에다 쓰냐? 포스트잇을 만든 거죠. 잘 붙지 않아도 돼. 그러나 적당한 시점에서 붙어있고 필요할 때 항상 뜯을 수 있고 뭐 상처가 나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실패한 상품을 다른 부서가 가져다가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죠. 결국 어느 누군가의 암묵지가 형식지화 되어지고 그 형식지화된 것이 회사 내의 지식 채널 속에서 유통되면서 그 엄청난 부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지식으로 탄생했었다. 그 얘기가 도서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별개 얘기입니다. 도서관은 공개 자원을 다루는 것이고, 저긴 가능하면 공개되지 않은 자기만의 자산을, 자기만의 지식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네들에게 말하는 웨어하우스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놓은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말하는 웨어하우스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걸 도서관에 갖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제 생각은 사서소년들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할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방법, 괜찮은 레퍼런스 툴을 개발하는 방법, 그걸 발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의 노하우를, 개인만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사서들끼리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그네들의 지식경영이다. 그래서 지식경영을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는 COP 얘기가 납니다. 실행 공동체에 대한 얘기. 그걸 엄밀히 말하면 지식경영과 별개의 채널에서 연구되어지고, 소위 옛날 학습 공동체 같은 얘기도 있지만, 궁극의 지식경영의 목적은 실행 공동체를 통해서 지식이 확산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래,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보 경영, 지식 경영이야. 우리가 도서관 내에 있든 관 외에 있든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 커뮤니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급해주고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해내는 것이고, 다만 도서관에서는 그 생산된 지식을 처리할 방법이 없지만 도서관 밖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 외에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과 지식 경영을 통해서 확보된 지식을 유통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 왜? 그네들이 만든, 그 다음에 만든 결국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고. 지식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라는 기본 틀, 우리가 알고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지식이 유통되어지는 것이고, 그 주식을 잘 관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시판 기능이라든가, 메일링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사내 정보를 알려주는 아르미 기능이라든가, 결제 기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특정한 지식들이 내부에서 움직여서 공유되어지는 절차.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은 같은 정보 시스템 내에 탑재되어지는 지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가치론적 얘기가 훨씬 더 강한 것이고, 그 대상과 목적이 결국 실행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에 하던 일들과 지식 경영에서 설명하고 지식 경영에서 유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직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취급하는 정보가,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범주가 다르고 서로 목적이 좀 다를 뿐이지, 그거는 일단 우리가 말해서의 그 데이터, 대상물에 대한 얘기고, 어떤 대상이 되었던, 그것이 장난감이 되었던, 음반이 되었던, 미술품이 되었던, 책이 되었던, 개인의 지적 노하우가 되었던, 그것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느냐가 전부 디지털 자원이 되면은, 뭐 어떤 미디어의 실튼 크게 구별하지 않고도 전부 다 똑같은 유통 채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굳이 사서가 도서관 안에서만 움트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식경영, 앞서 정보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과목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풀어서 얘기하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얘기, 왜 스스로가 자기를 좁히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 도서관이 책을 가진 것이 책의 목적인가? 또 갖고 있다는 행위가 그게 중요한 것인가? 그걸 재해석해내는 얘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다르게 쳐다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죠. 도서관에 책이 많아가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야. 도서관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결과물로 책이 쌓였을 뿐이야. 그럼 그 목적이 뭐지? 결국 정보 서비스에 있다는 것이고, 정보 서비스는 정보의 유통과 생산이 담보되어졌던 행위라는 것이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터넷망에 올려져 있는 엄청 거대한 망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세포처럼 조직단에서 저 세포 밑에 내려가서 자그마한 커뮤니티들이 자기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하고 또 이걸 퍼뜨리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많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처럼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노드가 제일 작은 게 커뮤니티고, 커뮤니티 몇 개를 끌어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들이 되는 것이고, 도서관들이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굉장히 거대한 도서관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최하위, 아랫단에 있는 커뮤니티 구조로부터 정보가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놓고 보면, 이것이 굳이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씌우지 않고도 사서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그네들에게 소위 말하는 인핸스드 시켜주는, 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퍼실리테이터 또는 모더레이터,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배우는 기능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갖지 않아도 우리 시각만 좀 다르게 쳐다보고 뷰포인트만 바꿔도 우리 일들을 많은 곳에서 행할 수 있어. 이게 제가 정보 경영론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사서 서비스 디자인에 도전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경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디자인에 도전하는 사서들의 얘기를 가지고 진행할까 하고, 이제 부제를 사서 서비스 디자인에 도전하다고 삼고, 오늘의 꼭지는 도서관 박 세상은 어떨까? 그래서 과연 사서가 도서관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폭넓게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구입했던 것들이 기존에 생산되어지고 공개되어진 자원들의 수집과 그것을 접근하는 것을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내부 커뮤니티 멤버들이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고 그네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을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된 지식을 외부에 공개하고 판매가 되었던 공유가 되었던 그것을 제공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제공을 동시에 끌어낸다. 결국 그것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보 서비스, 정보 시스템과 똑같다. 다만 그것이 공간이 바뀌고 대상이 달라지고 목적이 바뀌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르게 표현한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말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얘기를 한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래?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기왕에 생산되어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라면 이 작업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망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존재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큐레이션이고 필터링이겠죠. 셀렉티브 큐레이팅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지식 자원들 중에서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필터하고 그것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이네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물론 굳이 그것이 커뮤니티 멤버 내에서 수용하거나 소화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망을 들어가든 그 커뮤니티 멤버들은 우리 커뮤니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부 오버래핑 되어 있고 꼭 벌집처럼 되어 있는 커뮤니티 구조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한다면 그 중에 어떤 공간 안에서든 생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생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속에서 유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와 지식 네트워크를 도서관망을 조금 더 확장한다는 것이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제2의 인터넷망을 만드는 개념이죠. 인터넷망은 누구나 다 들어서 누구나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생산해내고 있고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애써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도서관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작은 서비스들,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작은 그 구조, 조직들을 이용해서 도서관이 생산해내는 지식 자원들이 좀 더 지금 잘 정돈되어지고 잘 구조화되어지고 잘 선별되어지고 그런 지식 자원들을 유통시키는 것. 아까 말했던 지식 경영의 조금 보편화된 일반화된 버전으로 키우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개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오고 이렇게 접점을 만들면 문헌정보학 출신들이 사사라는 이름을 들고 도서관 안팎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 지식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식 서비스는 이미 도서관에서 주어진 어떤 메커니즘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디자인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미 5,000년 역사 동안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 사이에 엄청나게 다양한 변화와 안정화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결국 도서관 시스템인 것처럼 그 도서관 시스템은 다르게 말하면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 시스템인 것처럼 이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낯선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되 대상과 목적과 환경이 다른 쪽에서 약간 재조합하는 작업들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라든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말은 설계하고 어떻게 보면 개선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설계와 개선한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죠. 손잡이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든다든가 이용자 중심으로 손잡이는 역시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지만 사람이 잡을 때 주는 그립감, 소위 말하는 그 안정감 또는 밀도감 또는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 착지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졌을 때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결국 디자인이라는 말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부가가치는 굳이 부가가치라기보다 사람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도 충분히 전개가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에는 좀 다르게 말하면 뭐 독불적 청개구리 같은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도서관에서 행했던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 해완 목적이 이런 거라면 그 목적 도서에서 조금의 변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도서관에 처음, 소위 말해 전산화 작업이 일어날 때 도서관이 가졌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가졌던 메커니즘, 프로세스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모든 정보 지식 서비스의 체제 자체가 5,000년 동안 안정화되어 오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익숙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계화가 되어지고 전산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프로세스에 그대로 밟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전산화 작업은 단순히 디지털화 시켜주고 기계에게 모든 일을 넘기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들이 주고받아지는 것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행위와 그 결과들도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록을 할 때 목록 카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게 이 목록 카드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에 보면 저자명, 서명, 뭐 한 선 몇 가지의 부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답이야. 아니요. 그 이상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메타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했으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책의 크기는 어떻게 돼? 책에 컬러가 있어? 책에 삽도가 있어? 이런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접근점으로 접근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책 한 권에 카드가 수십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수십 장이 만들어졌다 보면 굳이 이런 서비스를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정하게 나누는 게 뭐냐면, 그래 최소한 서명, 저자명, 뭐 출판명 또는 뭐 주제명 한 4개 정도? 4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해서 완성된 게 그 모습인데, 더 이상 하고 싶은 욕심을 줄였다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결국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도 똑같이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죠. 타이틀을 치던 저자명을 쓰던 다 나오죠. 거기에 도서관적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검색 방법을 바꿔서 세부 검색을 하겠다 들어가면 저자는 누구니, 서명은 어떻게 되니, 연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제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의 값을 내면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주고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도입한 그 기술에 따라서 많은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것을 과거에 수차례 경험했습니다만, 이 경험했던 것이 5,000년이 걸렸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오니까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 원래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겼던 것이지, 궁극에는 수용하게끔 되어 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들이라면 도서관이나 울타리 밖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도서관 밖 세상 어떨까? 조금도 다를 거 없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목적을 달리해서 접근하면 같은 기술과 기능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겁먹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